마카오지 마오야. 김선자. 신축년 하얀 소위해 첫날이다. 새벽 2시. 코로나19는 바닷가 해맞이 객들을 쫓아내는 진풍경을 연출시킨다. 체감온도 영하 25도다. 매스컴에서는 어제부터 해맞이를 자제해 달란다. 동해안 각 지자체에서는 해변의 공영 주차장에 모두 통제선을 둘러치고 주차 금지시켰다. 떠오르는 태양의 금빛을 가슴에 담으려는 서민들의 작은 소망을 코로나는 야멸차게 통제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나가주세요를 꽹가리 치듯 외치게 하면서 노루팀 시킨다. 그 모습에서 투 경기가 연상되며 영하의 애잔함을 느낀다. 관광객들은 해변의 지평선에서 뿜어 올리는 붉은 기운의 벅참을 호텔이나 모텔 좁은 창에서 맞이한다. 해마다 바닷가로 나가던 마을 주민들도 뒷동산에 올라 나목 사이로 힘등이 소위 우직하고 순박한 상서로움을 가슴으로 맞이하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들이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따로 사는 아들, 딸, 가족 5명이 모여도 안 되고 식당에서도 모르는 척 따로 앉아 먹고 계산도 따로 해야 한다. 이웃도 지인도 마주보면 안 되고 손도 잡으면 안 된다. 권투 선수 마냥 주먹을 내민다. 주먹을 쥔 손으로 악수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도 말이다. 명절에야 볼 수 있는 손자도 며느리도 보면 안 된다. 목줄 달린 새끼 강아지 마냥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 무조건 만나서는 안 된다니. 정을 다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주보며 먹는 일인데 코로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정을 빼앗아 버렸다. 코로나는 의료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에게도 벅찬 일감을 안겼다. 나라와 지자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1, 2, 3차 재난지원금, 1, 2, 3,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존금, 손실보상금, 농업인 수당과 직불금, 여성 농업인 바우처 수당, 그리고 한시적 실시하는 농어임가 지원금,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보조금 등 명칭도 혼돈되는 지원금 산출을 밤새워가며 작성하고 통보 배부케 했다. 태양의 이글거리는 화토불이 정수리에 곤두박질 치던 지난 여름날 공무원인 아들도 방호복에 소독약통을 등에 메고 이리저리 뛰었다. 다른 나라에 다녀온 남 모르는 일을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따라다니다 사라지면 그 숙소를 찾아갔다. 또한 거리두기로 금지된 영업장 유무를 확인차 밤늦게 골목과 매장들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몇 해 전 조류 독감 때는 날개 달린 닭들과 오리들을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도 수많은 소들과 돼지들의 생명을 땅에 묻었다. 외양간 문을 여는 순간
수백 소들의 눈동자는 일제히 방문자에게로 향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생의 마감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들도 있어 애처로움을 넘어 소름 끼치는 그 선뜩함에 몸서리도 쳤고 흉하고 끔찍한 일도 목격했다. 심한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있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이도 있다. 며느리는 번역일과 각 기관 단체의 강의 및 방과 후 학생 지도를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휴교 내지는 폐강으로 수입이 없었다. 프리랜서인 딸도 모든 수입원이 10분의 1로 줄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 면접을 보고 돌아오던 날 5대1의 경쟁률에 안타까워 사장께 부탁 전화를 했다. 그도 한 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이틀 5시간씩만 한다. 더는 못 버티고 노후의 보루인 하나밖에 없는 조립식 가게를 팔았다. 부동산에 내놓자 서로 사겠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팔렸다. 세금 47%를 냈다. 생각 없이 저지른 대가다. 팔고 돌아서니 서너 배로 뛰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 보낸 기분이다. 남편의 피땀과 빛을 내서 버겁게 장만한 건물이라 애착이 많이 갔었다. 다시 생각했다. 내가 낸 세금이 많긴 하지만 맏동서와 조카들이 30여 년간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내며 나라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상세하는 마음으로 저보니 편해졌다. 지난해도 올해도 세금이 목표치보다 더 많이 거쳤다 한다. 그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위정자들이 처리했으면 한다. 코로나는 인간이 키웠다. 자연을 함부로 한 대가다. 이웃만 추구된다 생각되면 허물고 베고 뒤집고 버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전염병 창궐이란다. 지금은 코와 귀를 막아 숨쉬기만 어렵지만 앞으로는 눈과 귀도 막고 살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자연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벌이라 생각한다. 인디언 체리키족의 주장 구르는 천둥의 말을 빌리고 싶다. 인간이 한 장소를 더럽히면 그 더러움은 전체로 퍼진다. 마치 암세포가 온 몸으로 퍼지듯.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농한기에 10만리로 산을 타셨다. 산으로 가시는 날엔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용변도 집에서 보고 참았다 돌아와 보셨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옛 어른들은 그만큼 자연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자연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세상 모든 존재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코비드 바이러스가 가르쳐 주었다. 이제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인 것을 보면 삼라만상 모든 존재 하다못해 바이러스와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도 곧 백신이 개발되어 나온다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사람들이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놓는 코로나이다.
코로나로 바뀌어진 좋은 생활 습관도 있다. 직장에서도 직위에 관계없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폭탄주의 잔을 돌리는 술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켜나가야 할 바람직한 문화다. 여가 활동도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권장해야 할 것이다. 문학도 지구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연이 본래 시절 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코로나는 그리움을 남겼다.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 주었다. 만남은 기쁨이지만 기다림 또한 행복이다. 모두들 어려우니 어쩌랴 방법이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엄마는 부탁한다. 마카 오지 마우야 라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귀빈처럼 찾아오기를.